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또 우리 자체 사기 때문에 국민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4대주의, 보통 말해서 4대 사감도 4대주의 말인데, 이 4대주의를 하면 보통 중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식민주의를 하면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고, 근데 우리가 4대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도우러 소수림왕 때부터 불교가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돌아오면서부터 그때 우리의 민족 성민은 없어졌습니다.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그 전까지는 안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부터 불교 문화가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를 좌우하면서 전국이 우리의 큰 대륙이 되었고 북방민족의 대륙이 되었고 남방은 인도 쪽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고려시대 오면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는 중국을 섬기게 됐습니다. 작은 나라가 되고 또 침몰을 받게 되고 이러한 습성들이 가장 깊어진 것은 이조 때입니다. 우리 이조 500년이 사실 많이 나라를 망쳤어요. 유학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많이 성장시켰는데 또 유학이 우리나라를 많이 망하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유학이라는 것은 선비사상입니다. 선비들이 우리 지금은 지식인입니다. 학벌 좋은 사람들. 그래서 그 공부한 유학자들, 승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양반을 하고 주로 관리를 했고, 그 다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상놈이 되고, 세민을 나눠가고, 그때부터는 인간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자의 말씀이 가장 인간적으로 예를 표하는 것 대신에 유학이라는 학문은 선비와 상민으로 나누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그려버리고 자유주의를 그려버리면서 굉장히 사람을 차별하고 특히 장사하는 사람이나 군인들을 무시하고 국거를 가진 사람, 글을 가진 사람을 속여보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달라졌고 그 사상을 받음으로써 예의는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완전 중국을 한국으로 섬기는 사대주의 사상이 생기기 시작했기 확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는 지식인들이 보통 무학을 무시해버리고 장사나 기술자들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고 유학으로 세우국지에서 됩니다. 지금도 보면 지식인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배우는 사람이 좀 옳은 일을 하면서 바른 길을 해야 되는데 나쁜 것만 배워서 하는데 지금도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의 정치를 해야 하면 머리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잘 썼는데 전부 나쁘게 써가지고 개인의 사회이라든 사회사회이라든 권력이라든 금융에 가만하니까 지식인이 세운 나라를 지식인이 망하게 한 나라가 지금 한국이 되십니다. 그 현실이 바로 지금도 사회주의 사상에 와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한 나라 사람인데 조선시대 사람하고 고려시대 사람은 지금 한국 사람하고 한국이냐면 사람이 좀 달라요. 피는 같고 동족은 같지만 문화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문화하고 조선시대 문화하고 지금 우리 한국에는 조선시대 문화와 조선시대 사람과 많이 살아있어요. 고려시대는 우리가 그 모의사회에서요, 부계사회에서입니다. 시집을 우리가 보면 시집 간다 하죠. 장가 간다 하죠. 그럼 결혼이 안 맞잖아요. 하나는 가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버렸으면 그럼 중간에 붙더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거기다가 미국은 장가를 갔습니다. 북방민족의 몽고족은 유랑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나라를 몰라요. 어머니가 살려있고 남자가 그 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모계사회가 됩니다. 유교사가 되면서 가부장제도가 생기면서 유교 학문이 여자가 하나는 여자가 남자 쪽으로 시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남자 중심으로 되는 거죠. 그게 이조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자 중심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렇게 고려 사람의 풍수하고 이조시대의 풍수가 완전 달랐는데 그 이조의 사상이 그대로 오면서 우리 지금 조선 사람이 대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남자 중심이 되어 있고 자유난해도 그 다음에 피부 차이가 많이 있고 노래지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전부 권력을 다 잡고 금력을 다 잡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참 이게 그런 사상인데 지금도 보면 면이 좋은 사람들이 좀 이기주의고 제가 보니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가 정말 격이나 독일에나 신일대나 그런 논문을 칼럼을 혹시 보셨던 모르겠지만 서울대 자체에서도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분수하는 능력이나 해결하는 능력은 많지만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좀 이익이 돼서 그걸 좀 바꿔야겠다. 인문학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고, 요새 의대 사람도 의대가 났다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의과대학에서 지금 2년제 4년제를 없애버리고 하나로 하자. 그리고 기초할 때만 지금 인문학 사역을 배우는데 이제는 4년 본과까지도 인문학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지금 그런 논리로 신문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문학이나 인문사회나 인문학의 교육을 가지지 않으면 기술만 가지고 권력만 가지고 그것은 남용해야 됩니다. 지금 의사들이 지금 굉장히 정부와 맞서면서 의대 지원을 받는 일일이 있지만 그것이 자기가 의사의 사명이 환자를 살리고 아마도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건데 인문학 소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나와서 지금 의과대학의 교육 curriculum을 바꾼다고 해서 오늘 신문도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시던 리더가 되는 데는 직장을 가지던 의사회가 되는 인문학 소양이나 우리 정체성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대주의 사상의 역사가 가진 우리가 얼마나 큰 것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또 민폐가 되는지, 국가 발전에 재앙이 되는지, 또 동북공직이라는 말이 우리 동북공직이라 서남공직은 뭐 여러 가지 공직이 있지만 남한공직에서 있는데 그 공직은 중국이 하나의 땅을 전다 먹으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스스로가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경우가 더 많은 상황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 역사관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동북공직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하고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우리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면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사랑하고 많이 살아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입니다. 이 중국상에서 큰 나라들이 진짜 많이 생기고 많이 망했습니다. 몽고의 몽골 같은 나라는 전서 불아파까지 전 아시죠? 우리나라에 세계의 가장 영토를 많이 승부한 게 징기스칸이라고 얘기하죠. 그거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몽골의 나라는 거의 없어진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한 1,몇백 명 정도 되는데 남은 게 내몽골, 외몽골 나라 하나 중국으로 소속했고 지금 이쪽 남아있는 몽골도 중국에서 노비자로 왔다. 지금 중국은 저거 땅이라고 징기스칸도 저거 중국의 조선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강대국이 극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이 크게 제국들이 생길 때 없었다 생길 때 없어지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조선도 정말 위대했습니다. 2,500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잘못하면 우리 땅덩어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생각 중에 이런 얘기를 쓰는데 일본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중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일본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막 우리 일본어 합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중국 갔다 온 사람들, 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은 우리나라 옛날에 제주도를 미국 주로 하셨는데 우리 한국이 미국 주로 좀 공부하지 않을까? 중국을 선언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한 주가 되었으면 이 남은 문제안식이고 우리 잘 공부 잘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젊은 시대가 있으니 그 얼마나 자기중심이냐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가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고 우리 사람 아들까지 살리려 하는 것은 사회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식민주의로부터 식민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앞날의 미래는 크게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이 지금 5,000년 혹은 만 년의 역사 속에 가장 위력이 가장 잘 사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한국이 되고 국이 들이쓰면서도 가장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 이 과정에 주로 자료를 보면서 한번 보여줍니다. 제가 나가 80대니까 이거 잘 못해야 돼요. 젊은 사람도 거의 잘 못하네요. 고치다 뺐다 하는데 근데 못하네요. 내가 이거 진짜 잘안 들어요. 이걸 잘하는 전문가 사람 모시놨는데 보이게 또 그 연구도 내고도 비슷하게 잘 못하려고 고쳤었는데 고치는 낮에부터 고치는데 그래서 이거는 역사를 좀 전문한 사람이 이 PPT 좀 잘하는 사람이 가지고 설명을 좀 하는 게 아니겠 싶습니다. 그 부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늘 역사문화연구원 연구회 연구인 박도영 교수님 오늘 교수 앞에 앉으세요. 이런 강의 한번 앉아서 모시고 이 PPT 좀 설명 좀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조교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늘 역사문화연구회 연구원 박도훈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게 많이 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은 지금 벌써 4대 사관, 4대주의 역사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동북공명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4대주의 역사관과 동북공정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 동북공정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4대주의 역사가 어떻게 이 안에 스며들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저번에 우리 이사장님이 하신 그 강의 중에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 진짜 아직까지도 지금 제가 그게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오늘 이 강의를 하면 아마 저도 분노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걸 공부하면서 분노를 항상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분노가 많이 올라올 것 같아서 좀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사의 바로잡기 해가지고 우리가 4대주의 역사관과 동북공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중국과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뺏으려고 지금 안달입니다. 제 같은 경우 지금 이거 너무 많이 체감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무도 지금 잘 모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역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뺏겨 있는지 다 넘어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진짜 거의 우리 역사의 반 이상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오늘은 중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고 그 중국이 한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이 한 번 있을 건데 그때는 또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국이 우리를 지금 역사를 빼앗아가는 걸 우리가 대대로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북공정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일단은 분노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동북공정한테 동북은 동북 쪽이라는 뜻입니다. 동북 쪽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북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동북입니다. 중국에서 동북이니까 어디입니까? 우리 봤을 때는 우리 한반도 북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북쪽 만주나 연해주나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공정을 한다는 겁니다. 공정이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프로젝트. 작업. 동북 쪽에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작업을 한대요. 그 작업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작업입니다. 작업. 그럼 도대체 무슨 작업일까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이 뺏어가는 작업입니다. 자, 그게 여기 나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게 뭐냐? 중국의 동북지방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주, 연해주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제가 지금 여기다 밑줄을 넣어놨습니다. 만주, 연해주뿐만이 아니고 북한 지방까지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북한 지역에 있었던 역사까지도 자기들 역사로 지금 넣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돈을 넘어서는 거죠. 여기에 대한 역사 침탈 프로젝트를 동북공정이랍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한국 역사를 인정하다가 조금 더 보시겠지만 옛날에는 중국에서 우리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자기들 역사라고 이제 다 뺏어갑니다. 뺏어가는데 이걸 주체가 어디냐면 중국의 정부입니다. 학계가 아니에요. 학계에서 이런 연구를 하면 우리도 학계에서 같이 서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국 정부가 들어가니까 우리도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나서겠습니까? 학계도 안 나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런 걸 왜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들 옛날 우리 역사 가져가서 뭐 하게요? 그거 뭐 하게? 미래를 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미래 뭐 하려고? 우리 한국 영토를 뺏어요. 이 영토가 뭘까요? 우리 곧 아마 통일된 날이 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통일되고 나면 북한 지역을 중국이 빼앗아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초석을 지금 깔아놓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위해서 동북공정을 하는 건데, 동북공정이 대충 뭔지는 아시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북공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하는 것 중에. 이 서쪽에는 서남공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북공정도 있습니다. 북쪽에는 북방공정이 있고, 남쪽에는 남방공정이 있습니다. 전 사방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이 다 왜 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전부 다 역사를 다 뺏으려고.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 몽골, 여기 몽골이죠. 여기 신장 위구 자치주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거기 역사를 다 자기들 역사로 다 빼앗고, 여기 티베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달라이라마. 그 사람 망명가가 망명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역사 안 빼앗기려고, 영토 안 빼앗기려고. 그런데도 짓밟고 있죠, 그죠? 중국이. 그러면서 이 서남공정 하면서 여기를 다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빼앗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남방공정, 여기 어느 나라를 건드리는 겁니까? 여기 베트남 건드립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또 빼앗아가려고 남방공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 돌릴 때가 어디입니까? 방금 봤던 동북공정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북쪽, 여기입니다.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 삼성이 바로 동북 삼성입니다. 여기를 동북 공정이라 하고, 여기까지 이제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 전체를. 지금 현재가 이거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에 사는 이 민족들이, 여기 있는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54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54개 소수민족들 전부 다 억압해가지고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만 끝나고 끝난 거 아닙니다. 중화문명 탐험공정이 돼가지고 자기들 나라의 근원을 탐구한다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나오겠지만 당군조선 이전에도 나라가 있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시죠? 배달나라라는 나라도 있고요, 항해나라도 있습니다. 한국. 그런 나라에 있는 우리의 조상인 그 나라의 조상들 전부 다 중국의 조상들도 이 공정을 통해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빼앗아가지고 지금 전시까지 하고 있고 동상까지 만들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 다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합니다, 우리.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자, 이 중국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닙니다. 중국은 8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얼레 총리라고 중국 공산당의 총리였어요. 총리는 서열 2위입니다. 바로 위에 주석이 있었어요. 주석이 누굽니까? 오택동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덩샤오핑이 아니고 오택동. 그죠? 오택동이 그 밑에 바로 주얼레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이 주얼레 총리가 뭐라고 그때 이야기했냐면 80년 전입니다. 이거 69년도에 63년도에 이야기했습니다. 요하나 송화강유역 이런 데는 조선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요하나 송화강유역 도문강이 두만강입니다. 자기도 도문강이 납니다. 두만강 이런 데서 발굴된 문물, 비문 이런 거는 전부 다 조선 문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이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자기들 나라에서 지금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를 다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80년 전에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중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시면 그 현대사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 문화대혁명이라고. 그 문화대혁명 때 중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공자상이든 무슨 옛날에 있었던 모든 노자상이든 자기는 전통인은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런 거 다 날가빠진 봉건짓을 하고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우리 아까 봤던 동북 지역에 있는 유물은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왜? 그거는 조선 거니까, 우리 거니까, 자기들 거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존됐어요, 그게.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자,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홍산문화라는 게 발견됐어요. 홍산문화.
이 홍산 문화가 홍산 지역에서 대대적인 문화가 발굴이 됐는데 이걸 우리가 요하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홍산 문화가 위치가 여기입니다. 위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가깝죠. 중국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 만리장성 밖입니다. 이게. 만리장성 안이 바로 자기들 관내, 자기들 중국 땅이라고 했는데 자기들 땅 밖에서 홍산 문화라는 게 새로운 게 80년대 발견됐습니다. 발굴해보니까요. 자기들의 황하 문명보다 몇 천이나 더 빠른 거예요. 더 빠른 문명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은 그 문명이 훨씬 황하 문명보다 발달한 게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기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윤치를 처음에 보는 식으로 있었는데 이걸 만약 이때 발견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걸 우리 문화와 같이 갔다고 연구를 했으면 중국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이거는 우리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문화는 우리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중국이 그럼 잘됐다. 그러면 이걸 우리 문화로 흡수하자.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 문화가 다 돼버린 겁니다. 자기들 문화로 다 편입시켜버렸습니다. 이걸. 그래서 요거 때문에 80년대부터는 이 지역에 있는 역사도 다 어느 역사다. 자기들 중국 역사다 하면서 왜곡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인 게 바로 이 홍산 문화가 발굴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계획을 짭니다.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식 명칭은 그래서 중공이라고 합니다. 중공이 40년 동안 역사 침탈을 합니다. 언제부터? 80년부터. 정확하게 홍산문화 발굴될 때 그때부터입니다. 80년대부터 역사 침탈 1단계 해가지고 기초부터 놓습니다. 기초. 그 다음에 2단계 때 이제 국책이 돼서 나라가 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3단계부터는 본격적인 국책 역사 침탈, 우리가 봤을 때는 동북공정이 이때부터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요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동북공정 기간입니다. 3단계가. 연도 보십시오. 2002년입니다. 2002년 우리나라는 월드컵 한다고 정신을 뒀죠. 중국은 우리 역사 뺏는다고 정신을 뒀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2002년에 시작해서 2009년 정도 해서 우리 동북공정을 완료해서 다 빼앗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냐면 선전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선전하고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라에 백과사전이 있는데 이걸 바이두백과 이게 토탈 검색 지금 1입니다. 1이고 중국의 10억 인구가 보는 백과사전입니다. 이 바이두백과에 드디어 중국 자기들 나라에 모든 걸 지금 왜곡한 걸 다 실어놨습니다. 여기에다. 자, 어떤 걸 실어놨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조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고조선에 대해서 드디어 자기들이 침탈을 하고 나서 어떻게 정리해놨냐면 고조선은 기자조선, 위만조선 앞뒤로 이어진 제후국 번속국을 말한다. 제후국이고 번속국이라는 것은 반식민지국이라는 뜻입니다. 식민지가 아니고 반식민지. 그래서 제후국과 번속국을 자기들 나라의 제후국과 번속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해야 할 것을 해놓고 혈연의 속성 같은 모든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역사에 속하지 않는데요. 고조선은. 중국 고대 지방 정권이라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중국 고대 지방 정권이 바로 뭐다? 고조선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고조선이 우리 역사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이 고조선이 중국에서 자기들 지방 정권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고조선은 자기들 역사를 한 겁니다. 빼앗아갔습니다. 고조선. 벌써 완료했습니다. 기자조선입니다. 기자로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기자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넘어와서 우리나라 넘어와서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 기자조선입니다. 하상주라에서 중국의 역사에 제일 처음 시작한 나라가 하나라거든요. 그 다음이 상나라입니다. 상나라가 멸망할 때 3명의 현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기자라는 사람이 상나라를 버리고 넘어와서 우리 조선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좀 뒤에 가서 보이겠지만 이걸 우리 2조 시대 때 유학자들이 그렇게 기자 외쳤던 사람입니다. 기자 최고라고 외치고 이 기자를 존중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나중에 그 읽어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분도 그런 말을 했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황 이의도 그랬습니다. 태계 이황 율곡이. 자, 그래서 기자조선이 이때는 여기 보면 기자조선 또는 은시기자 왕조라고 평양 일대에 서울을 두었다 해가지고 우리 평양 지방에 와가지고 서울을 두고 우리를 다스렸다. 중국에서 기자조선이 넘어가서 너를 다스렸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죠. 그 다음에 부여입니다. 부여도 우리가 잘 알죠. 부여 당연히 우리 민족의 국가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국 동북지구 첫 번째 소수민족 정권국가다. 아까 중국에는 54개 소수민족이 있다 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누구 역사를 했습니까? 중국 자기들 역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누구 역사입니까? 부여는 중국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부여는 아예 자기들 나라 첫 번째 소수민족 정권국가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가 뭐야, 근데? 고구려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근데 왜 고구려라고 했을까요? 고구려가 맞는 용어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옛날에는 고구리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가 여가 된 겁니다. 여. 원래는 고구리라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고구려라고 하시니까 고구려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구려는, 자,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황제로부터 고려왕, 당신은 고구려를 고려라고 했거든요. 고려왕으로 책봉받았대요. 책봉받았기 때문에 중국 황제가 내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고구려는 뭐야? 고구려 다스린 왕은 중국이 다스린 지방 정권이었다. 이 뜻입니다. 자기들 나라에서 세웠기 때문에 또 자기들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여기 보십시오. 고구려가 망하고 200년 뒤에 왕시 고려가 나타났대요. 왕시 고려가 뭡니까? 고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왕건이 세웠던 고려. 그 고려는 예성국이 아니다. 절대.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서 고려가 이었다고 하잖아요. 고구려 다음이 고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대로 이거 두 개를 같지 않다. 왜 이렇게 할까요? 고려는 너의 역사지만 고구려는 우리 역사야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를 딱 끊어놓는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고구려 정권이 중국 중앙왕조의 지방의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뚜렷하게 반영한 것이다. 자기들 나라에서 이런 걸 다 내려줬다는 겁니다. 뭐 시비도 내려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내려줬다는 겁니다. 내려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고구려에서 받았을까요? 안 받았습니다. 저거 마음대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놓고 이걸 받았으니까 고구려는 자기들 지방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도 중국사다. 고구려 다 빼앗아왔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고구려를. 자, 발해입니다. 고구려 다음에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발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조영이 세웠던 발해. 원래는 나라 이름은 발해가 아니고 대진국이었습니다. 대진국. 이걸 중국이 발해가 부를 바람에 우리가 발해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대진국이라고 했습니다. 진이라 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진국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진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조영이 우리 고구려 유민이라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데 말갈 사람이에요. 말갈. 송말, 말갈, 수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갈족이니까 이것도 뭐다? 중국의 소수민족이다. 그러니까 발해도 뭐다? 고대 소수민족 정권이니까 자기들 나라다. 그리고 옆에 장김이라고 해놨죠. 무슨 뜻이냐면 이 글자는 절대로 못 바꾼다. 딱 잠궈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 민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문구를. 그러니까 발해는 완전히 우리 다른 나라보다도 더 중국의 역사다. 이런 뜻이죠. 딱 잠가버렸습니다. 자, 고려 다음에 조선으로 넘어왔습니다. 조선으로 넘어오면 중국의 명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명나라 때 조선 왕조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 바이올에다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조선 왕조는 1391년에서 1910년까지 있었습니다. 이시조선이라고 한다. 맞죠? 줄여서 2조라고 합니다. 조선 반도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 통일 봉건 왕조다. 맞죠?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국 국왕 이석에 맞습니다. 그죠? 국가 격언이 있었대요. 국가 격언 같은 거 없었습니다. 국가 격언이 있었다는데 격언이 대명천지 숭정 이르였답니다. 대명천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온 나라가 명나라 천지다. 명나라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나 조선이. 그 다음에 숭정이라는 것은 숭정은 숭정계에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 마지막 황제의 일월이다. 마지막 황제의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냐면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송시열. 한국사 이조시대 때 공부해 본 사람 송시열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약 2000번 나온다는 그 유명한 송자라고도 불린다고 하는 그 송시열입니다. 4대주의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4대주의 역사관은 진짜 제일 첫 번째라면 이 송시열을 꼽아야 됩니다. 자기가 여기다 밥에다 써놨습니다. 대명천지 숭정 1월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이거를 중국이 딱 가져가서 이게 조선시대 국가결혼이다 하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너가 조선은 우리 명나라를 숨겼잖아. 이렇게 딱 결혼을 써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종본관계였다. 반식민지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종본관계가 번속국 같은 말입니다. 중국의 명나라를 번속국으로 섬겼다. 우리 식민지였다. 그리고 명나라 다음에 청나라가 들었어요. 중국에 청나라가 들었습니다. 이때가 조선 후기 때였습니다. 조선 후기 때 청나라가 들었었는데 조선 후기 때도 청나라의 번속국이었다. 조선 전기 때는 명나라의 번속국이었고 이거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전체는 우리 중국의 사대한 나라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회장님 말씀하셨던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중국이 이걸 근거로 이걸 들이밀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국가에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유학자들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법률은 대명률을 썼대요. 명나라에서 만든 법률이 대명률입니다. 그걸 조선시대가 썼다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경국대전을 썼습니다. 경국대전. 우리가 만든 법전이 있습니다. 경국대전을 쓰고 대명률은 약간만 곁들였을 뿐인데 자기들이 이거는 크게 써놓고 이건 작게 써놓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도 완전히 지금 자기들한테 사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결국은 여차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제 예상으로는요, 분명히 나중에 되면 조선시대로 자기들 식민지라고 꾸밀 겁니다. 아마 분명히.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청나라 때는 우리가 반식민지가 된 게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636년에 청나라의 황제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조선 국왕이었던 이연이라는 사람이 인조입니다. 인조가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피가 날 정도로 항복했잖아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 태종한테 황태의라는 사람입니다. 황태의. 이 황제가 직접 왔는데 여기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조건대로 투항해버렸잖아요. 청나라 조건대로. 그리고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명나라 연호를 사용 안 하겠다. 청나라만 섬기겠다. 청나라를 종주로 받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항복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때부터 반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 아빠하고는 좀 다르죠. 명나라 때하고는. 이렇게 하다가 우리 역사가 언제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하느냐. 이때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1895년이 돼서야 우리는 완전히 중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맞습니다. 청나라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이때입니다. 우리가 청나라 소국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벗어났냐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바람에 청나라가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청나라와 관계를 끊고 일본 편에 선 겁니다. 그러다가 일본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긴 거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이때 드디어 우리는 반식민지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반식민지 역사가 1272년이고 침탈에 간 역사, 중국이 빼앗아간 역사가 당군조선부터 발해까지 3200년입니다. 아까 그 전체 연도를 다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5000년 역사로 다 흔히들 이야기 아시잖아요. 사실은 5000년보다 많습니다. 9000년이나 됩니다.
사실은 9,000년인데 5,000년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럼 5,000년을 따져도 우리나라 지금 식민지 반식민지 합치면 4,50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 독립국은 500년밖에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이거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따 보겠지만.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청해대 독립했다는 독립의 기념으로 세운 문이 바로 여기 있는 독립문입니다. 이거.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서울에 서대문 가면 서대문 형무소 옆에 있습니다. 이게 중국 청나라를 사모한다는 모화관하고 영흥문이라는 그 문을 헐고 청나라가 한테 사죄한다는 걸 헐어버리고 이걸 다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독립문. 어디에 독립을 했다고? 청나라에 독립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일본에 독립했다고 가가지고 모르고 가가지고 막 독립운동 그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대로 알려주셔야 되는데 여기 이 독립문은 청나라의 독립입니다. 청나라의. 일본의 독립이 아니고 이때는 아직 일본의 식민지 되기 전입니다. 이때는 1910년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그 전입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역사를 빼앗아가는 역사가 3200년, 반식민지 된 역사가 1200년.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완전히 독립된 역사는 이 이후에 500년밖에 없다. 지금 이런 결론을 지금 중국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라고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하고 광을 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용합니다. 지금 이거 중국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는 완전히 자기들 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 나라 역사라고 교과서에 다 실었습니다. 이제 심각합니다. 교과서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의 전국시대와 진나라 시대, 요 진나라 진시황이 다스렸던 진나라입니다. 이게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춘추전국 다음이 진나라거든요. 요때까지 우리나라 영토를 다 들어왔다. 만리장성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지금 표시를 딱 해놨습니다. 여기. 결국 여기도 자기들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다 자기들 역사라는 거 똑같잖아요. 이게. 만리장성 떠나는 게. 그 다음에 위초보 삼국시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위조조, 초, 유비, 그죠? 오송권, 삼국시대입니다. 중국의 삼국시대. 이때 우리나라에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그런데 여기 중국 역사책에 보면 고구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글자가 없습니다. 여기. 싹 빼버렸습니다. 왜? 요 위에 있는 위나라가 우리 고구려 땅까지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교과서입니다. 중국 교과서. 자기들 나라는 거죠. 고구려가.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 놨을까요? 잘 아시는 수나라 때 위진 남북 쪽을 통일하고 수나라가 들었었는데 이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자그마치 113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113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지금 현 국군 전체 숫자가 60만입니다. 60만에 2배가 쳐들어왔습니다. 113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고구려한테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 그 유명한 사수대첩. 이게 사수대첩 기록합니다. 여기 을지문도 활약해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죠, 그죠? 이게 누가 활약했냐 학생들한테 물으면 강감찬이에요. 강감찬과 을지문덕이 그렇게 자꾸 헷갈린다 그러는데 이게 을지문덕입니다. 사주대첩.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113만 명이 와도 무찌르던 고구려인데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에 지방 정권을 무찌르려고 갔다는 거예요. 고구려 침공이 정벌이에요. 정벌. 그냥 지방 정벌.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가서 정벌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13만 명이나 갑니까? 지방 정벌하러 가는데. 그것만 봐도 벌써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도 대조영을 말갈구의 수령인 대조영을 발해 군함으로 책봉했대요. 발해 군, 북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고 군. 자기들 지방 군의 왕으로 책봉했대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지방 정권이가 자기들 나라는 뜻이죠.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 다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자기들 지금 이때까지 연구한 거를 전부 다 총서로 남겨줬습니다.
총소에 딱 보면 24사를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역사 24사에 요게 들어간다 하면서 딱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기시조선사. 아까 그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위시조선사 뭡니까? 위만조선. 그죠? 위만조선. 그 다음에 부여사. 부여사도 자기들 역사다. 고구려사도 자기들 역사다. 전현사, 북현사. 북현사 이건 원래 자기들 역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발해사. 발해사 자기들 역사다. 거란사도 몇몇 따지면 자기들 역사 아닙니다. 그런데도 거란사 자기들 역사다. 동단사, 거란이 멸망하고 생겼던 나라거든요. 동단사, 금사,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의 역사도 자기들 역사다. 다 자기들 역사인데요. 주위에 모든 게, 후금도 자기들 역사고, 후금. 누르와치가 세웠던 후금 알죠? 이것도 자기들 역사고. 그래서 24개가 전부 다 전통적인 정사, 자기들 역사 체제라고 넣어놓고, 고조선에서 발해사까지를 전부 다 자기들 역사라고 딱 완료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연구가 끝났습니다. 완전히.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다 전파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영국의 박물관 가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박물관에 우리 한국관이 있습니다. 한국관에 딱 들어가 보면요.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설기, 청동기, 철기시대, 원삼국시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고조선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조선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국입니다. 영국 박물관에 벌써 중국이 얼마나 자기들이 선전을 해놨으면 이렇게 다 꽂혀놨습니다. 우리는 가만 맹독해 있습니다. 지금. 자, 결국 우리는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면 일본은 요 남쪽을 일본의 식민지로 우리가 시작했다. 요게 그 유명한 임나 일본부입니다. 오늘은 요 중국과 관련된 것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했는데 그 중국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요 기자조선, 위만조선 아까 봤잖아요. 한사군이라는 게 우리 요 북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과서나 우리 역사학에서 안 바뀌고 있는 아직 유명한 사건이 바로 한사군입니다. 이게 우리 평양에 있었다는 겁니다. 평양 쪽에, 북한 쪽에.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한사군이 한나라의 식민지였던 한사군이 우리 북쪽에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있었다고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일제강점기를 만든 일제강점기 되기 전에 이 유명한 일본의 순애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 이 왼쪽에 다 아시잖아요. 이토 요구미. 이 사람 사실상 우리나라를 식민지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어야 되죠. 누가 죽였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죽였잖아요. 왜 죽였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보면 안중근 의사가 왜 이토 요구미 죽였어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왜 일본인데 왜 죽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빼앗으려고 했으니까 죽여야죠. 이게 테러입니다. 테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테러입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을 왜 죽이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식민지 만들기 위해서 제1대 통감을 옵니다. 통감이라는 건 아직 우리가 식민지 되기 전입니다. 되기 전에 직책이 통감이었습니다. 통감으로 왔다가 자기가 나중에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고 총독이 되려고 했습니다. 총독이. 식민지 만들고 나면 총독이 되는 겁니다. 총독이 되려고 했는데 죽었죠. 1909년에 딱 1년 전에 죽습니다. 안중근에서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 오전에 하얼빈역에서 총 3발을 맞고 죽죠. 다음 그 시간 좀 제가 일나이 공부되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할까 합니다. 진짜 봐도 진짜 눈물이 나고 봐도 진짜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서 진짜 너무나 그분이 죽이는 것도 위대하지만 나중에 감옥 가서의 생활을 보면 정말 진짜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진짜 성인입니다. 성인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이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어야 돼. 이 사람이 저 아까 같은 그런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군사 중에 최고 높은 사람 참모 총장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야마가타 아리토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1사령관 우리 조선에 주둔한 1사령관이었습니다. 군대 수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죽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총독으로 온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제1대 총독 대라우치 우리나라와 당군을 부정하고 그 사람입니다.
당을 부정하고 책을 다 모아서 다 불사다 버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아까 그걸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출신이냐면 똑같은 모양입니다. 조슈몬입니다. 조슈몬. 조슈몬이 여러분 어디였냐면 요 야마구치라고 보이실 겁니다. 요 지역입니다. 여기 우리나라하고 별로 안 멀어요. 요 지역 출신입니다. 요 지역. 여기가 전부 이토 요구미가 여기서 태어났고 아까 봤던 그 사람 3명이 전부 다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서 태어난 후예. 후손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죽은 아베입니다. 아베 총리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여기가 고향이라고요. 같은 고향. 그래서 그만큼 이토 요구미를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해야 되겠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옛날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넘어가다 이쪽으로 문물을 다 전파해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넘어간 사람도 많아요. 여기 우리 조상도 많습니다. 이게. 자, 여기 태생이었는데 이 한사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사문이 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사문이 뭔지. 한사문이 하면은 한나라에서 만든 4개의 군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한나라라는 것은 진나라 다음이 한나라입니다. 아까 진시황이 있었죠. 진시황이 세운 게 진나라고 진시황이 빨리 멸망합니다. 진나라가 15년 만에 멸망하고 한나라가 들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여기 한나라가 들었습니다. 이 한나라에서 유명한 황제가 한무제입니다. 이 한무제. 이 사람이 우리 조선을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시켜요. 근데 그때 우리 고조선의 마지막 집권자로 있었던 사람이 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거 지금 말하는 것도 제가 지금 교과서대로 이건 배운 대로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은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다 외국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기도 쳐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에 위만 조선이 있었습니다. 위만 정권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로 쳐들어와서 여기를 멸망시킨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다고 하니까 일로 와서 멸망시키고 여기를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뭘 설치했다는 거예요?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걸 한사군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다가 뭘 설치했다는 겁니까? 중국의 식민지를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개의 식민지가 바로 남남군, 인분군, 현도군, 진범군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이 군이 유명합니다. 남남군이. 4개의 군 중에 남남군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남남군이 평양에 딱 있었다는 거예요. 평양에. 이건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학계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본 아까 참모본부가 만든 걸 우리 역사학계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왜 그렇게 됐지 저번에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이사장님 그 강의에서 좀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주인공이 이병도 아닙니까? 이병도. 좀 이따 뒤에 나올 겁니다. 한반도 한사무설 한반도에 한사무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무제가 위만 정권을 멸하고 대동강 지역에 4개의 군역을 설치했다. 일제히 한국사 왜곡 작품 아까 그 3명 있었죠. 그 사람들이 만든 거를 우리 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다 요서 지역이다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병도가 여기라고 주장하고 있죠. 계속 일제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자기들 스승이니까 스승의 말을 절대 거역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 지금 여기가 남남군이었다. 우리 교과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안 바뀝니다. 이거. 결국 여기 보십시오. 민족주의 사관, 민족주의 사관에 가진 우리 제학자라고도 하지만 저는 제학자보다도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여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남남군이 있었다고. 그럼 여기가 고조선의 중심지였고 여기가 수도였습니다. 여기를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멸망시킨 거지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만 식민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고 그렇게 배워온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걸 이렇게 말하면 여기가 맞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또 일부 신치호 같은 분 단계 신치호 여기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위치는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전부 다 한반도 안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반도 아니라고 이병도는 한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 이병도의 밑에 제자들 지금 있는 그죠? 도태돈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후학들, 이런 사람 다 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제가 우리 한반도 안에 남남군이 있다는 걸 증명해 봐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저 중국에 있는 아까 그 위치에 있던 요 요서 지역에 여기 있던 요 간석산이라는데 여기를 가가지고 돌을 캐와가지고 요렇게 비석을 만들어서 평양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이걸 이름을 정전신사리, 사료의 정전신사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전신사리 나오니까 이 지역이 남남부 맞다 하면서 옆에 어린아이, 우리 조선시, 요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 어린아이입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사진 이거. 당시의 사진. 딱 세워놓고 비석 옆에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요렇게 갖다 놓은 사람이 일제 식민사학자 유명한 이만희시류라는 사람입니다. 이만희시류. 흔히 금서룡이라고 합니다. 금서룡. 그래서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나이 드신 분이 그때 유행하는 말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 아시는 분들이 우리 역사는 금서룡이나 다 망쳐놨어 이랬습니다. 그 금서룡이가 바로 이만희시류입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이병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제가 우리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려고 만든 단체 있었죠. 우리 배웠잖아요. 조선사 편수에 1925년에 만듭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왕의 특명을 받아서 이걸 만듭니다. 우리 한국사를 다 말살시키고 왜곡해라 해가지고 만든 단체가 바로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이 편수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도 이병도죠. 여기 들어갔어. 이때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새로운 역사로 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역사책이 조선사입니다. 이 조선사를 35권을 만들었죠. 여기에 방금 봤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남군이 평양에 있고 우리는 위만줘서 그때부터 중국의 식민지였고 당군 없었고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이게 왜곡되게. 이게 지금 우리 교과서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심상수학국사에서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초등학교를 심상수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심상수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입니다. 그때 배웠던 국사책입니다. 이 국사책을 일제가 만든 겁니다. 아까 그 내용을 가지고. 그게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자, 바로 이 사람이 이병도죠. 조선사 편수에서 이만희시류, 아까 말했죠. 이만희시류, 금서룡. 이 사람의 수사관보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친일파 역사학자가 됐죠. 역사학자가 돼가지고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잠깐 또 현대사를 말씀드리자면 이때 대통령이 누가 됩니까? 우리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친일파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살려줍니다. 다 살려주잖아요. 반민족 친일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리잖아요. 친일파 처벌하기 위한 단체를 해체시켜. 다른 공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한 것이죠. 친일파를 처단했어야죠. 그런데 이런 친일파를 살려줬단 말입니다. 살려주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를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고 뭐가 됩니까? 서울대 사학과 초대 교수가 됩니다. 경성제국대학이 해방 후에 서울대학교가 되거든요. 서울대학교 역사도 보면 참 경성제국대학이 일제가 만든 대학입니다. 그게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의 초대 교수가 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사학과에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다 납북되고 죽고 뭐 없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자도 없고 경제사학자도 없고 다 없습니다. 마르크스 사학자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만 남아서 나중에 60년도에는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이공화국이 들어섰을 때는 문교부 장관까지 합니다. 장관까지 돼요. 그리고 잘 살다 호요시 가다가 나중에 수명을 다합니다. 잘 살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자를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이 드디어 지금의 우리 역사 교과서를 만든 겁니다. 우리 한국사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우리 한국사입니다. 여기 남남군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도 남남군이 여기 있었답니다. 우리는 옛날에 한나라 식민지야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얼마 전이고 요게 최근입니다. 여기 보세요. 딱 빠졌습니다. 남강물이란 말만 딱 빠졌지 공간은 텅 비어놨습니다.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공부만 조금 하면 여기 남강물이 있었다는 걸 글자만 뺐구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국립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버젓이 남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보십시오. 남강, 부여, 동해, 옥저 다 우리 여러 나라에 나옵니다. 이 나라 다음에 남강이 여기 있었다. 고구려 되기 전에, 고구려 전에 요 사이에 남강이 이렇게 존재했다. 딱 나와 있습니다. 위치도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온라인 역사 교육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엠파이어, 한 제국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 한 나라 영토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남쪽 거의 중간까지 와 있죠. 우리나라 전체 중간. 이게 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뭘 근거로? 아까 봤던 한사원이 여기 있다니까 당연히 한 나라 영토잖아요. 우리가 반박을 못합니다. 왜? 우리 스스로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스스로 여기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과서에서. 그럼 여기서 자기들 땅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죠. 중국은 신이 났습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여기 주민지라고 해주니까. 만리장성도 막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만리장성이 몇 만리장성이 되냐면 2만리장성이 됐습니다. 2배가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만리장성이 요겁니다. 요거. 진시황이 쌓았다는 만리장성이 요까지입니다. 요 산해가 요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 영토가. 이 만리장성이. 그런데 어떤 지도 보면 2m까지 나왔어요. 2m까지. 그리고 좀 이따가 보이지만 요 다음 요걸 보면 요걸 하는데 좀 이따가 보면 이 만리장성이 여기서 또 다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그냥. 만리장성 자기들 막 그냥 그리면 만리장성이 나옵니다. 그 만리장성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자꾸 할까요? 만리장성 안은 자기들 영토라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 이까지 다 자기들 영토라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지금 자꾸 늘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나라 미국 교과서 보십시오. 미국 교과서. 미국에 나와 있는 교과서입니다. 한나라가 이까지 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아까 그 지도하고. 미국 교과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학생들에게. 요겁니다. 만리장성이 보십시오.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또. 이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나중에. 만리장성이 지금. 자, 그래서 얼마 전에 2017년입니다. 2017년에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었죠. 아실 겁니다. 이때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한국은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역사 강의를 했습니다. 10분 동안. 이걸 트럼프가 듣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하나도 몰랐던 트럼프가 그러냐고 알게 된 거죠. 시진핑에 의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걸 자신있게 시진핑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미국에 가서 기자들한테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시진핑이 그러더라. 원래 한국은 중국의 다 소국이었대. 그 역사가. 이럴 때 우리나라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이런 말 했나? 이런 분도 많으시죠? 조용했습니다. 제 생각에요. 이게 반대로 중국이한테 이렇게 말했다면 중국 아마 난리 났을걸요. 우리나라한테. 자, 그래서 결국 이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은 부여의 동명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동명왕, 그 다음에 주몽, 고구려 세운 주몽,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 그 다음에 발해 대교영, 이런 사람들은 모두 친하의 지방정권 대통치자들이다. 중국의 지방정권의 통치자들이다. 중국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중국 사람들이다. 다 이런 사람들도 다 뺏어갔습니다. 또 누구까지? 을지문덕, 영계수. 모두 당나라 지방정권의 장군들이다. 지금 여기 지금 한글로 써져 있는 거 원래 중국 이 사람들 말하는 걸 전부 다 번역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과 고구려가 싸웠던, 고구려가 해도 고구려죠. 당과 고구려가 싸웠던 안시성왕 아실 겁니다. 아까 우리 수나라 싸움은 살수의 집이고 안시성 싸움은 당나라하고 싸웠습니다.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잖아요. 예, 이거 영화 안시성도 나왔잖아요.
양만춘 장군이 산 화살에 당태종이 누나를 맞고 도망갔잖아요. 그거 다 나오죠. 그게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이 아닙니까, 그게? 그냥 자기들 나라에 그냥 지방정권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다 안시성 싸움, 사수대첩, 전부 다 지방 반란군을 진압한 국내전쟁이에요. 그리고 통일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아예 이 사람도 아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고조선, 우리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 요까지 역사는 전부 다 누구의 역사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다. 중국의 역사다. 이제 절대로 못 바꾼다. 딱 이렇게 못을 박았죠. 교과서까지 다 바꾸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국에 가보십시오. 그 유명한 광개토 대학경비가 딱 있습니다. 여기가 사람이죠. 사람보다 이만큼 큽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석, 이게 우리 광개토 대학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세운 비석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 땅에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중국 땅에 있는 이 고구려 유물을 지금 자기들 거라고 아예 여기다 유리병을 쳐놨습니다. 아무도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 관광객이 가면 옛날에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국공정하고 나서는 아무도 못 봅니다. 왜? 자기들 거니까. 중국 다큐멘터리입니다. 중국의 다큐멘터리에 대조영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요 대조영한테 지금 대조영은 무릎 꿇고 앉아있고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대조영한테 황제 칙령이라고 이렇게 딱 군왕 책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지방 정권에 있었던 왕이니까 무릎 꿇리고 이렇게 줬다는 거죠. 이렇게 다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만리장성을 그렇게 늘리는 이유가 만리장성 안은 전부 다 뭐다? 중국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중국의 뭐다? 소수정권 역사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너희들 한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문화는 다 우리 중국의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이제는. 심지어는 아리랑, 우리 그렇게 유명한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거문고, 우리 전통 홀리시 다 중국 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복도 자기들 거랍니다. 한복도 원래 이게 자기 건데 드라마에서 우리 한복 입은 여자들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보십시오. 높은 사람들은 중국 자기들 옷 입고 있고 낮은 사람 시녀들이 전부 다 한복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드라마를 만듭니다. 자기들 옷은 맞는데 하녀들이나 입던 옷이 한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면 분노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분노입니다, 이런 게. 자, 심지어 진짜 손흥민이 알고 보니 중국 사람입니다.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예? 별의별 의자는 손흥민까지 건드립니다. 손흥민이 알고 보니 중국인이었다면서 중국 사람이 여기 무슨 방송인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물었거든요, 누가. 그러니까 손흥민은 손오공의 후손이야. 손오공의 후손이랍니다. 손오공이 사람입니다. 손오공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후손이야. 사람이 아닌데 뭔 사람의 후손입니까? 이렇게 허황되게 별의별 거 다 뺏어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김치도 자기들 거라 그러죠. 많습니다. 김치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도 지금 무슨 우리 독립운동가도 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나오는데 윤동주 시인도 자기들 민족이라 그러고, 그 다음 이봉창, 윤봉길 열사도 전부 다 저거 민족, 중국 민족이라 그러고, 다 저거 그래요, 다. 뭐든 다 저거 그래요. 자, 이렇게 중국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한번 봅시다. 우리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중국의 식민지로서 위만조선과 한사문에서 시작했대요.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건 딱 하나뿐이에요. 뭐 빠졌습니까? 요 앞에 뭐 빠졌습니까? 기자조선 빠졌습니다. 기자조선은 부정합니다. 지금 우리 역사계 중국은 기자조선이 있다고 하거든요. 기자조선 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기자조선은 거짓말이야. 그거는 허황된 역사야.
그래서 기자조선만 빼고 위만조선부터 우리는 시작돼가지고 한상무 때까지 전부 다 중국의 식민지였다. 이때부터 우리는 역사가 시작이다. 당군도 없었다. 당군도 요압이 당군이잖아요. 당군 역사도 없었다. 요때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고조선 요거만 남겨놓은 거죠. 제목에. 자, 4대주 역사관. 이게 아까 우리 조선, 그러니까 이조 시대 때 명은 얼마나 숭상했는지 제가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결국은 조선이 망국까지 가는 원인이었습니다. 이게 소중화 사상이라서 중국을 대중화라고 우리를 소중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그만큼 생기고 명나라가 나중에 청나라한테 멸망하니까 명나라가 멸망한 땅이 우리한테 왔다 하면서 우리가 소중하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 청나라 같은 미개한 나라한테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게 4대주의 역사입니다. 이게 조선시대, 이조시대 때 이 유학자들이 500년 동안 가졌던 사상입니다. 생각입니다. 이게 나라를 망친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때 우리 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기자가 넘어와서 기자조선을 만들었고 이게 중국의 식민지인데 우리는 이때부터 발전했어. 이때부터 우리는 문명국가가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역사학자는 요걸 부정한다 했죠. 그런데 이때는 조선시대는 기자조선이 제일 숭상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기자조선. 당군조선보다도 더 숭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만조선. 이거는 그 다음에 또 계속 식민지죠. 한사군 아까 봤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한사군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군조선만 다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식민지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퇴계 이황 선생께서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오. 기자가 봉해지고 나서야 겨우 문자를 통했다. 우리가 기자 조선이 되고 나서야 겨우 우리는 문자를 알게 됐다. 그 전에는 미개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율곡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도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다. 기자가 넘어오셔가지고 중국에서 넘어오셔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문명국가로 만들어 주셨다. 칭송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이. 물론 위대한 유학자는 맞죠. 위대한 유학자는 맞아도 이런 4대주의 역사관을 뼛속 깊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중국에 이런 기자 같은 사람 존중해야 됩니까? 당군을 존중하고 당군을 떠받들어야죠. 이 사람이 기자입니다. 기자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누군지 몰라서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상나라 말기, 하상주할 때 그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말기에 성인 3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자, 미자, 미간이라고 있거든요. 이 3사람인데 이 중에 기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이 자식 이름이 서여입니다. 자서여입니다. 이름 자서여인데 기시란 나라에 있어서 기고 자자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자자는 공자, 맹자, 순자할 때 자자를 붙여주잖아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원래 이름은 아닙니다. 이 기자가. 이 기자가 상나라 제국인 기국의 왕이었는데 이 상나라를 누가 멸망시키냐면 하상주에서 주나라가 멸망시킵니다. 주나라의 무왕이 멸망시키는데 그때 기자 보고 항복해라 하니까 기자가 나는 너 주나라한테 절대 항복할 수 없다 하면서 우리 조선 땅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땅으로 왔다. 조선이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동쪽으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 동네. 기자가 동네로 왔다. 동쪽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찾아보니까 기자가 묘가 여기 있습니다. 기가 차죠. 기자가 우리 조선에 왔으면 여기서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죽었어요. 여기서. 그러고 기자가 독서하던 공부하던 독서대가 여기 있었습니다. 서화. 여기가 산동성입니다. 산동성 교영 서화 여기서 죽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여기 옵니까? 여기. 역사 왜곡이죠. 이걸 조선시대는 끝까지 여기 와서 우리를 교화해줬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유학자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 많이 외우고 하시는데 보면 세조가 있었죠. 세조 다음에 예종입니다. 예종 다음에 성종입니다.
성룡 다음에 그 유명한 연산군이거든요.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룡입니다. 이 세 명의 왕때 우리나라가 중국과 관계없는 우리 자신이 높이는 서적이라는 그런 역사서는 모조리 가져다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수서력을 해줬다. 수서력. 우리 고대 사설을 다 모아서 바쳐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숨긴 자는 책을 안 바치고 숨긴 자는 목을 베어 죽이겠다. 차명에 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들이.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한 책들이 전부 다 수거돼가지고 없어집니다. 우리 긍지를 가지는 우리의 원래 그 책들이 있었거든요. 고조선 기사 같은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우리 고조선과 관계된 또는 당군과 관계된 이런 책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때. 이게 다 사대주의가 관계 있죠. 그죠? 사대주의 역사관과 다 관계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인조 반정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인조 반정 전에 있었던 광해군은 그래도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요 인조라는 사람 앞에는 광해군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명나라가 있었고 위에는 후금이 있었는데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병을 했습니다. 나는 명만 섬기지 않겠다. 저 후금도 나는 괜찮다. 둘 다 외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실리적인 생각입니까? 그랬는데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광해군을 쫓아내버리고 왕이 됐습니다. 이게 인조 반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광해군이에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 쫓겨나고 나서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고 요 인조를 믿었던 당시에 그 학자들이 바로 서인입니다. 서인. 여러분들 붕당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붕당에 서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아까 광해군은 부인이 짓고 나오고 있었을 때고 요때 서인이 요 서인 4대부들이 인조 반정을 일으키고 나서 내세운 논리가 뭐냐? 조선 4대부들의 임금은 우리 조선의 임금이 아니고 명나라의 황제다. 우리의 임금은 명나라 황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서인들은. 그 다음에 조선 임금은 명나라 황제 신하라는 겁니다. 같은 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나라 황제가 훨씬 높고 우리는 낮다. 신하다. 그 다음에 조선 임금은 조선 4대부와 같은 계급이다. 임금이지만 임금 중에서 4대부에 그냥 제일 으뜸가는 사람 뿐이지 임금이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떠받들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해군, 이 조상에 아까 왕이었잖아요. 광해군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해군은 임금을 배신했대요. 이때 임금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나라 황제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왜 명나라를 떠받들어야지 왜 배신을 해가지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 서인들이. 그 다음에 조선 4대부의 광해군 쫓아낸 축출은 명나라 황제에 대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조선입니까? 명나라입니까? 도대체. 우리 조선입니까? 명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4대주의 역사관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500년을 문제했으니 결국은 조선이 솔직히 말해서 안 망하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더 좋다, 명나라가 더 좋다, 중국이 더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나라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유학자입니다. 최익현. 예. 의병을 일으켰던 일본에 대항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하려고 할 때 그 유명한 을사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고 우리 외교권을 탁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때 이 최익현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70몇 살이 되는 노인인데도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군사들하고 일본하고 싸우겠다고 나갔습니다. 정말 위대하죠. 그 정신은 정말 위대하죠. 높이 사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일제하고 싸우고 비군관계에서 싸우다가 딱 보니까 앞에 일본군이 아니고 우리 조선군인 거예요. 같은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익현이 같은 민족하고 어떻게 내가 싸우겠냐 하면서 무기를 버려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체포가 돼요. 체포돼가지고 흑산도로 유배가 옵니다. 흑산도로 유배를 옵니다. 이 흑산도로. 유배 와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글자를 새긴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내용이 정말 여기서 실망입니다. 예. 기본 강산 홍무의 전략 딱 써놨습니다. 기자를 봉한 강산 홍무의 명나라 땅 우리가 기자를 봉한 이 강산에 홍무가 누구냐면 홍무제에서 명나라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명나라 세운 황제. 명나라 세운 홍무제의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땅이. 이 땅에 감히 누가 왔다.
일본이 쳐들어왔으니까 이걸 내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 인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라서 이 땅이 명나라 땅이고 명나라가 지켜준 땅인데 일본 너가 왜 쳐들어왔냐. 그래서 일본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글자에 이 사대주의 역사관입니다. 이 최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대마도에 가서 굶어 죽죠. 대마도에 가서 밥을 주는데 일본이 밥을 주니까 밥도 안 먹겠다 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 점은 위대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사대주의 상황 참 진짜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만 권을 일제강점기가 돼서 일본이 20만 권의 책을 불살라버리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조선사나 역사책을 만들었댔죠. 여기서 나중에 이병도라는 사람이 식민사학자 독립 후에도 왜곡된 역사를 계속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쭉 지금까지 흘러져 온 겁니다. 뒤에 내용도 많은데 지금 시간상 제가 이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도 뭐 박물관 내용도 있고 많이 있는데 시간이 우리가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저 회장님께서 마치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요 뒤에 부분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합니까? 경로했습니다. 각성했습니까? 경로. 행동해야죠. 지금부터. 사실 이 세인이 2조 500년 내려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인조받는 것은 더 아주 사대주의를 했는데 그때 마지막에 세인을 잡은 게 사색동은 세인입니다. 세인 중에서도 노론과 소론을 했었는데 소론은 조금 더 젊은 사람에서 좀 개혁과 좀 있지만 노론이 지금까지 지배해오면서 이 나라를 많이 놨습니다. 노론의 마지막 두목이 이완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겨져서 안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찾아야 되는데 우리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 역사부터 바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좋은 책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전부 나눠주세요. 우리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행동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역사 찾기 바로 운동하면서 한 3분의 2 정도가 2분의 1 정도가 이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김대수님도 상임대표고 김상훈님도 우리 공동대표인데 오늘 이걸 푸는 사람은 우리 함께 이 부산에서 작은 바람을 일으켜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함께 동참하면서 큰 뜻을 가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바로 찾고 우리 후손에게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실어주는 이런 민족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PPT 설명은 우리 박돈 영문 상담에 박수 한번 탁 쳐주세요. 그리고 이 표현 사진 좀 주세요. 원서. 전부 들은 사람들 많은데 오늘 기념으로 다시 한번 똑같은 원서, 가입 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 명단에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받은 거는. 수능 책은 집에 가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또 혹시 조언을 주신 분이 있으면 조언도 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께서 이 잔잔한 바람들을 일으켜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 다음에 임나일본부 나오면 이 근본 원인이 임나일본부 일제 침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반도사관도 사실은 중국에서 시작된 거고 일본이 반도사관을 만든 겁니다. 그 역사 악문도 죽이는 일본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고 그게 동조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우리 민족의 사학사를 다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한 몇십 년 전에 했는데 부산에 있는 배산이라는 연주의 배산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니면 배산이 있는데 그 배산이 수영구하고 연제구하고 두 개 섞인 배산을 갖다가 일본 사람이 종발상이랍니다. 종발상. 일본의 식민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걸 주장한 사람이 이 학예성의 한 사람이
그걸 주장한 그 논문을 보고 정부에서 지금 배산을 종발생이라고 하는데 거제 가면 거제에서도 종발생이라 그게 저사회랍니다. 김해 가면 김해 가도 저사회랍니다. 부산에서는 또 배산을 갖다가 또 배산을 부산이 종발생이라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일본 밑에 식민지를 했다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주 역사학자도 직접의 역사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왜 그렇게 배산이 많이 종발생하다고 우리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의 식민지라는 얘기고 우리는 식민지 후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 맞습니까? 몇천 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산시사에서 이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지금 배산은 거의 빠졌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이제 배산 역사는 부산시사에서 빠지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스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하니까 부산을 볼 기자들, 국제신문 기자들이 오가지고 하면 참 고생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전 역사를 갖다가 싸우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약한 걸 잡아가지고 그거를 바꾸면 배산에 바로 잡히면 부산시사가 바뀌고 부산시사가 바뀌면 가야사가 바뀌고 가야사가 바뀌면 동북공이 다 바뀌니까 그부분에 집중해서 제가 역사운동하면서 10년 전부터 하면서 한 2, 3년 전부터 배산운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배산은 거의 부산시에서 빠지는 것으로 되는데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우리는 부산시는 고조선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7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아니다고 지금 부산은 부정해버릴 겁니다. 부산시대에 그거를 바꾸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배산이 바로 잡히면 부산시사를 바로 잡아야 되고 부산시사를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 가야사를 잡힙니다. 지금 가야사에서 보면 고분들을 유네스코가 등록했는데 현상 고분들은 부산은 싹 빼버렸어요. 부산만 전부 다 다른 데 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일본이 저 거라고 등록하는 것을 유네스코에서 바꾸어서 항상 나가거든요. 지금 우리 이 문화재청이라든가 국사편찬위원회라든가 그다음 한국중앙회장 이 전부 다가 이병도 제자 일대 그다음에 신스포 제자 그다음에 이기백 제자 노태우 제자 송호정까지 3대에서 4대까지 내려가서 전부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운동들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함께 우리들이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면서 과거에 뭐 친일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그래 했다가도 지금 우리가 바로 잡자는 겁니다. 우리가 우장순 박사 부산에서 나는 우장순 박사는 우장순 박사가 우금선 민비를 죽였던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그래서 도망가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걔가 머리가 워낙 좋아서 노벨상의 후보자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우금선이다. 민비를 죽였던 명성황후를 죽였던 아버지의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 노벨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시험 연수관을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죠. 이런 친일파의 후손들도 진짜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독일유공자가 됐죠. 그 다음에 박재순 같으면 을사 오정의 그 사람이 있어. 박재순은 완전 친일파입니다. 그 아들도 친일파입니다. 그 손자는 박성윤인데 자기가 일본에 자기 것도 모르고 일본 군대에 들어갔다가 대기가 됐을 때 우리 아버지 박재순이가 친일파라는 걸 알고 탈령해서 강북권에 들었습니다. 그 강북권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왜 우리 할아버지가 자살하지 못했나면서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독립유공자로서 국립모직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를 했던 무슨 했던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으면 딸들 각성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자기 아버지 덕으로 써서 옛날에 이완호의 아들이나 윤동인 같은 사람은 이완호이가 일본에 친일파고 30억을 받았는데 윤동인은 400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악세 친일파인데 그 아들이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조상 땅 찾으려다가 그건 퇴소했죠. 근데 지금 이완호 아들은 와가지고 조상 텐데 판사들이 전부 다 승소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반대로 봤는데 이 남아있는 친일파들이 후손들은 스스로 자각해서 아버지 참여하고 그런 기증도 하고 그걸 하면 되는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정당하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중국 쎄쎄쎄 뭐 이재명도 쎄쎄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본에 넘어 미국에 넘어 내버리고 사대주의 사상은 중국보다 중국, 일본 그 강자에게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 강자에는 아주 약하고 약세에 밟는 기조 500인 사대주의 근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이 친일을 받아 독립을 떠나서 우리는 다시 각성해서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사람으로서 한국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죄를 짓는 것보다 지어놓고 참여하고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풍토를 우리 하늘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면서 우리 사슴에는 떳떳한 우리 한국인이 되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촛불라도 붙여놔야 이게 꺼지지 않고 언젠가는 화발 타서 남북 통일을 되고 또 뺏으려는 중국만 우리도 찾아올 수 있지 않나. 그 불씨마저 죽어버리고 제가 소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불씨마저 없애버리면 1만 이상 5천 이상 역사를 지켜왔던 우리 한국이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5천 년 중에 제일 잘 사는 지금 경제 10권에 잘 살았지만 정신이 빼앗겨서 나라가 배우 제국들이 없어 사라지듯이 사라질 위기에 와 있다는 것 우리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사실 우리나라가 없어지고 소멸해지는 것은 지금 우리의 역사 중에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지금 이르고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서 잘 살고 있지만 참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문제나 민주의식, 천하동물 개인주의, 영원자들은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축구 남녀 모았으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이런 위기에 우리 함께 조금 노래에 불씨를 배우면 그 불씨가 쌓이게 됐습니다. 옷에 보면 정말 그 훌륭한 내국자, 숨은 내국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했든 간에 참 몰랐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마스크에 사는 나이에 어떤 사람들, 뭐 80, 70, 60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으로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어디는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디는 한번 하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우리나라만큼만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이나 모든 이 젊은 세대들이 민족주의를 자꾸 배격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실정주의, 독일 랑케 실정주의를 본받았는데 독일 랑케 실정주의는 우리 지금 일본의 제국주의하고 식민주의가 완전 다릅니다. 독일이 우리나라처럼 가장 게르만 민족이 가장 못 살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과거에도. 굉장히 못 살고 그러는데 수상이 아무리 생각하면 이 독일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가 랑케한테 물었습니다. 랑케가 물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독일을 좀 잘 살게 할 수 있냐니까 랑케가 실증주의 역사관을 가지 않나. 그 실증주의 역사관은 뭐냐면 민족이 정신이 하나로 그 독일의 정치성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 독일은 번성할 수 없어가지고 그 비스마르크가 하면서 이 모든 나라를 정신을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족주의적 실증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일본 놈들이 미국 독일 가서 딱 배우니까 이거 세계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까 독일의 랑케의 실증주의 사회다 그걸 가져왔어요. 근데 중국, 일본은 어떻게 실증주의 나면 제국주의식은 세계사의 흐름을 보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모든 세계사의 힘든 자가 강한 자를 다 잡아먹더라. 그게 세계사의 흐름으로서 제국주의적 실증주의란다. 실증주의는 뭐냐? 객관적이고 과학식이하다. 그래서 일본 사람의 실증주의, 우리를 따라간다 실증주의는 뭐냐면 제국주의 실증주의,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제국주의 실증주의를 하다 보니까 제국주의 실증주의는 바로 식민사가 됩니다. 미친 사람은 식민지가 되는 거고 잡아먹는 사람은 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제국주의가 되고 우리는 식민주의, 제국민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랑케의 본질적인 실정주의 역사관하고 일본의 실정주의 역사관은 그 위장했지만 일본은 제국주의고 우리 한국은 식민사관의 랑케의 실정주의고 그 다음에 독일은 민족주의 실정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정주의 지금 전부 식민사회는 우리 식민사회는 아니다. 우리 실정주의 사회다. 랑케 실정주의 사회다. 전부 지금 위장해서 포장만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식민주의에서 오는 실정사회는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를 토방하는 일본의 제자들이 다 하는 우리는 스스로가 제자가 일본의 식민지다라고 하는 식민주의 역사가
일본을 받은 제국주의 역사. 근데 랑케가 말하는 것은 민족주의,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중심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뭐 어떤 요새 신문 사설을 가끔 보면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말 나오는데 그렇게 지식이 있는 게 역사와 철학이 있습니다. 국가주의, 민족주의라는 말이 국가와 민족 없이 국민을 행복해 줄 수 없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은 전부 다 싸움이나 땅땅 끼고 힘센 사람이 다 잡는 역사입니다. 승자 역사, 패자 역사는 없습니다. 전부 다 역사, 여러분 투표도. 그렇기 때문에 승자 역사되는 민족의 중심으로, 국가의 중심으로 나와 국가와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되지 나라의 힘이 좀 다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철학이 없고 역사학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전부 다 인문학에서 역사를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는 좋으니까 전부 다 식민지를 하든 노예를 하든 나만 잘못 잘하면 된다. 다 코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사 중에 많은 의사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 지금 뭐 기술하는 의사 중에서 나서 뭐냐 인문학 공부하고 역사가 특히 서울대학은 이명도가 있고 시스코가 있고 제자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역사는 민족의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만 잘 쓰면 된다는 게 딱 배겼어요. 좀 이기적인 상황이죠. 내 자신만 잘 된다. 그렇게 의사의 첫째가 뭐냐면 이번에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인데 나노사나 나이팅게일의 정신인데 인간의 생명을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은 돈 벌면 된다. 그게 지금 의사의 연봉은 10억입니다. 10억 줘도 시골을 안 가요. 대학병원에 병원에 보이는 2억 3억 4억입니다. 연봉이. 여러분 여기 연봉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 어세대 같은 경우는 나 60 넘으면 5천만도 3천만도 안 되는데 연봉이 2천만도 안 주더라고. 근데 의사는 나이가 지나도 정형퇴직제도 지금 시골에 가면 4억 5억입니다. 그래도 병원 못 받는다 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참 중요하고 그걸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그런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장님 참 잘 뽑았잖아요. 김창원 회장님 뭐랄까 사업하고 사장하고 장사하면서 20년 동안 봉사를 통해서 참 재밌지 않았을까. 이게 봉사란 말이 인문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문학의 사실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그런 사람은 리더가 돼요. 그런 사람은 공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지식과 지혜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라는 것은 제가 딱 리더인데 리더의 가장 조건은 우리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리더의 가장 조건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우리가 평등해야 되는 그 생각이 효용이 있어. 그리고 내 것을 베푼다는 사람 같이 함께 산다는 공동체의식이 없으면 리더가 되면 항상 자기중심대로 노예가 생기고 자유라는 것이 생기고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유가 있으면 상대의 자유를 존중할 때 자유의 가치가 끝이 나는 거고 그 자유가 없으면 민주가 되니까 주인이 국민이 주권이 있다는 말 안 되거든요. 자유와 민주는 공존하는 거고 그 자유와 민주 속에는 같이 평생 함께 살아야지 인간이 인간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의미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가 안에서 국가의 힘이 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에서는 국가가 힘이 있어야 내가 힘이 생기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하늘 함께 살자, 같이 살자, 함께 행복하자. 그리고 나라도 사람만 아니라 나라도 국가도 나도 함께 살고 이웃도 나도 함께 살고 다 같이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라는 것이 되어야 인간이 되어야 리더가 사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밤늦게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말 하나도 여러분의 리더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고 부산시장이 되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부산,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머리는 빌리면 됩니다. 인성은 빌릴 수 없고 그 마음을 빌릴 수 없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빌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바꾸려 하지 잘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과 함께 했다는 걸 해도 정말 이 나라에 살아있다는 존재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자속시면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우리 그 박명수 선생님 봤습니까? 아까 보였는데 그 다리 아픈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서 참 다음부터 정말 불편해서 모르겠다면서 오시잖아요. 그런 정신이 바로 또 그래서 그러면 정말 한강을 좋은 환경에 교류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정말 행복해집니다. 아마 내보다 남한사 걸렸던데 저도 작년 저작년 때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이 한갑전에 철들어있는 사람도 다 이런 말 한다는 말 들었는데 그 한갑전에 했는데 늙음 죽어야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75딱 되니까 만 75딱 되니까 철이 싹 들더라고. 들락말락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방법을 막 생각하는 것을 바꾸려 할 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참 요즘 것이 행복할 데 없어요. 또 국회의원 넣으니까 근데 참 재밌었는데 지금 지나고 하나 재밌는 게 지금 참 행복인데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여러분 노예는 100% 행복해집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자가용이 없어도 걸어오도 하루에 한 번보다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은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세요. 지갑 많이 하고 지갑 하면 내 참. 그러면 낙서도 많이 하고 우리 은혜심 대표님처럼 한 20년, 30, 한 20년 낚시했는데 뭐 그때 모습 지금 똑같아요. 앞으로 20년만 더 낚시하면 140수 넘어가거든요. 우리 김준수 선생님은 한 80년 정도 낚시해야 됩니다. 한 90년 정도 낚시하면 한 100살 넘어가는 100살 되죠. 그렇게 많이 낚시하면서 하늘 함께 하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안 해도 며칠 전에 먹는 얼굴을 걱정 안 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남들은 그러다는데 얼굴을 보니까 옛날보다 더 젊어졌다고. 보여도 안 보여도 젊어집니다. 우리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젊어지면서 같이 오래오래 삽시다. 회장님, 그럼 되겠죠? 우리 친구, 김대수도 세계공동 대표인데, 저도 80다 돼가는 사람인데, 여보도 한 살, 작가가 비슷한데, 얼마나 돈 많으니까. 머리 하얘 입술을 넣으셨지만. 그래서 다 오래 있으면 다 성과입니다. 오늘 40분 보라서 하는 거 40분 강의는 내가 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